자, 블로그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프로필,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타이틀 부분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죠. 그래서 내 블로그에 어떻게 보면 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타이틀과 그리고 프로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익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들을 해서 이제 꾸미실 텐데, 일단 뭘까를 꾸미려면은 그래도 사진이 있어야지 뭘 꾸미거나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블로그에 삽입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한번 찾아볼까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무료 스탁 이미지 확보를 좀 해보셔야 할 텐데, 이미지를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그냥 다운을 받으려고 하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미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과 상관없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저장을 하신다면 스탁 이미지 확보하실 때, 그러니까 이미지를 확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을 들어가 주시고 검색어 네이버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적어주세요. 픽사베이. 그러면 이렇게 픽사베이.com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이미지를 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바다 이미지, 해변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변이라고 적으면 해변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뽑아줄 거예요. 이때 위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스폰서 이미지로 요거는 돈이 드는 이미지들이고요. 이 밑에 있는 요런 이미지들은 로열티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해당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 이미지나 지금은 한번 연습이니까 선택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요런 이미지를 다운을 받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를 클릭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화면이 이렇게 바로 받아지는 이유가 아마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일 거예요. 잠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픽사베이에서 제가 해변을 찾았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사이즈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1920 사이즈로 내가 받겠다. 그럼 이 사이즈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가입 또는 로그인 이렇게 뜰 거예요. 얘가 옛날에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회원가입을 안 해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마 회원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상태예요. 물론 제 계정이 있으니 바로 로그인이 됐겠죠. 그러고 여기서 다시 다운로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골라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바로 쉽게 받아집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본인이 저장할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번에 만들었던 폴더가 혹시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만들 거면 새 폴더 눌러서 하나 만들게요. 그러고 저장하시면 쉽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픽사베이에서 사진 저장하는 방법 연습해 보는 거고요. 일단 한 5개 정도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주제는 크게 상관없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거 다운받는 거 끝나고 나서는 내 그 블로그에 타이틀을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타이틀에 넣을 만한 사진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관련 사진들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이라고 친다. 그럼 배경으로 쓸만한 여러 무료 이미지들이 보이죠? 여기 있는 스폰서 이미지는 무료가 아니니까 밑에 있는 다른 이미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사각형 느낌으로 낼 땐 괜찮을 것 같긴 해서 일단 다운 받아 볼게요. 좀 전에 받은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해당 폴더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어렵지 않으셨는지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보고요. 잘 되신다면은 이번에는 언스플래시를 설명하러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사이트는 언스플래시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언스플래시라고 적고 엔터 쳐주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무료 이미지 및 사진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로 넘어와져요. 여기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는데 아까처럼 내가 찾고 싶은 걸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제가 배경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위쪽에 있는 거는 무료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미지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가 있다면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로드 누르면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고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으셨다면 예를 들어 뭐 이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또는 옆에 세모를 눌러서 사이즈를 고를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이즈로 선택하신 후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좀 전에 경로가 제가 문서에 수정 블로그란 경로로 설정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떠 있을 거예요.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언스플래시도 저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한 2-3개 정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개나 3개
물론 더 저장하실 분은 더 저장해 두셔도 돼요. 자, 마음에 드는 이미지 좀 저장해 보셨다면 이번엔 다른 사이트를 또 안내해 볼게요. 세 번째 사이트는 프리픽이란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PSD 파일이나 EPS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픽 편집이 가능한 경우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한번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를 찾아가 볼게요. 프리픽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무료 동영상 벡터 사진 PSD를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뜨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무료 동영상이나 아니면 PSD 사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치고 싶은 거를 쳐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글로 컴퓨터를 적어보면 컴퓨터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여기 왕관 모양이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은 무료 이미지가 아니니까 요런 거 말고 다른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포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기획안 같은 거 만들 때 디자인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디자인하기 괜찮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PNG 파일이나 그러니까 PSD 파일이나 AI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다운받아서 AI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픽이란 사이트에서도 이미지를 받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적어도 요즘은 검색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영어로 적어야 검색이 됐었거든요. 요즘은 한글로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 뭘 적기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만약 받겠다 하면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무료 다운로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벡터 이미지들은 zip 파일로 묶여 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잠시 저장해 놓고 압축을 풀어서 쓰시면 되세요. 이 그림에는 P3060이라는 이 이미지도 있지만 EPS 파일이 똑같이 있죠. EPS는 별도 저장 파일로 일러스트에서 불러와서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 선글라스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수정하실 때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파일을 좀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나쁘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서브 용도로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프리픽이라는 사이트 안내 드렸고 하나 사이트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카드뉴스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는 조그만한 아이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치기 좋은 사이트인데 제가 그냥 무료 아이콘이라고 쳐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벡터 아이콘 및 스티커라고 나오는 플래티콘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아이콘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에 대한 포스팅을 적겠다. 운동 이렇게 치면은 운동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콘을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식 이렇게 치면 음식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요거를 선택하시고 여기 버전 1, 2, 3 보시고 마음에 드는 버전으로 요 png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는 PPT로도 쓰시기 괜찮고요. 파워포인트의 자료로 쓰시기도 괜찮고 또 우리가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조금씩 꾸미는 요소 있죠. 요런 걸로도 쓰기가 괜찮아서 아기자기한 이런 아이콘 이미지들을 찾고자 하실 때는 플래티콘이란 사이트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기라고 쳐보면 고기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꽤나 이쁘게 생긴 고기 아이콘들이 많죠. 이건 베이컨 같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꾸며보시면은 꽤 우리가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포토샵도 알고 일러스트도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만들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쓰면은 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가 있고 해서 저도 이미지 같은 거 활용할 때는 이런 플래티콘이란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물론 제 입맛대로 이제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서 이미지를 조금 참고해서 실제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아예 만들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미지 디자인들이 꽤 괜찮은 디자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미리 저장해 두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SNS라고 적잖아요. 그럼 SNS에 관련된 아이콘들도 쭉 뜨고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치면은 인스타그램 아이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활용해서 뭐 위젯 버튼을 만든다든지 내 맘대로 어쨌든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다운받아 두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들여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는 받아 보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렉티콘 사이트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여기 지금 적어 놓진 않았는데 제가 한 장만 좀 더 늘려서 설명할게요. 아이고, 늘린다는 게 하나 더 만들었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이용하실 때 플렉티콘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는 일단 PNG 파일이기 때문에 배경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받은 이미지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거는 요런 이미지들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 배경을 날려버리고 싶다든지 이럴 때 쓰시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배경 이미지 제거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경 이미지 제거하는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로 들어와줘요.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 제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가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배경을 날리겠다. 그럼 배경을 날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컷만 쓰겠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고 열기 하시면은 이미지가 따지겠죠? 이걸로 해볼까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집어넣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배경이 없어진 투명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집어넣긴 했지만 내 핸드폰으로 찍은 내 사진도 마찬가지로 배경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상에서 마음에 들어서 화면을 이미지 캡처를 했다. 그거를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인터넷에서는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배경이 없는 게 이렇게 체스판 모양으로 나와요. 지금 제대로 그런 배경이 따진 거 확인이 되시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덜 따진 부분이 있다면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삭제 복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삭제를 하거나 삭제가 됐죠. 복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복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러를 이용해서 배경을 흐리게 날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넣거나 아니면 이 리무브비지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배경 사진을 밑에다 깔아서 다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약 다 됐다. 배경을 이렇게 제거한 채로 다운받겠다 라고 한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받으시면은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디자인할 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디자인들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포토샵에는 눕기 따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실제 지금처럼 그냥 바로 눕기를 따주는 건 아니고 내가 영역을 직접 선택해서 눕기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이 리무브비지 같은 경우는 무료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눕기를 잘 따주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전문적으로 한다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꾸며서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여져요. 자, 리무브비지 말씀드렸고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USB 케이블이 있다면 USB 케이블을 핸드폰에 연결해서 핸드폰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USB 케이블을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보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카카오톡 PC 버전을 이용해서 다운을 받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 같은 경우는 매번 내가 원하는 자료를 카카오톡에 뭐 나에게 쓰기인가요? 거기다 보내가지고 자료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번거롭네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용하는 방법은 세 번째, 이 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샌드 애니웨어를 활용할 건데요. 샌드 애니웨어는 간단히 말하면 파일 전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진, 동영상만이 아니라 음악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그냥 한글이나 엑셀 파일 또는 뭐 그 외의 것들도 다 옮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전송 용량하고는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당연히 용량이 큰 파일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도겠죠.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에서 핸드폰으로 옮기거나 핸드폰에서 PC로 옮기거나 반대로 PC에서 PC로 옮기거나 PC에서 태블릿으로 옮기거나 얼마든지 자료를 옮길 수 있는 도구가 샌드 애니웨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샌드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활용할 때 진짜 핸드폰에 있는 걸 컴퓨터로 옮길 때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제가 그 태블릿이 보면은 아이폰 거라서 갤럭시랑 호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갤럭시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아이폰으로 옮기고 싶다든지 이럴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샌드 애니웨어가 양쪽에 깔려 있으면 한쪽에서 샌드 애니웨어를 파일을 전송하고 한쪽에서 그냥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그렇게 공유하고 전송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샌드 애니웨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샌드 애니웨어는 그냥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설치를 먼저 하셔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그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샌드 애니웨어라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로고가. 요거 받아주세요. 그러면 열기 눌러서 샌드 애니웨어를 열어보시면은 권한을 허용하라고 뜰 거예요. 허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요 화면은 최근에 내가 사진 찍은 파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거나 사진 찍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날짜에 미디어를 옮길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진이라는 건 내가 다운받은 사진들만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날짜별로 뭐 어플을 받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고,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날짜별로 옮길 수 있는 거라 보면 되겠고요. 사진은 사진만 모아보는 거. 사진이 이렇게 날짜별로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날짜에 찍은 사진들을 뭐 찍었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받았거나 모두 선택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보낸다든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디오는 비디오만 모아보는 거, 오디오는 오디오만 모아보는 거, 앱은 제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 뭐 연락처, 파일까지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만약에 보낼 거면은 보낼 파일을 선택하고 보내기를 하시면 난수 코드가 뜨고, 그거를 상대방의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 뭐 어쨌든 받고자 하는 컴퓨터에 샌드 애니웨어에서 그 주소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요건 일단 설치를 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요. 보내긴 조금 이따가 할게요. 설치만 해 두시면 돼요, 현재는. 자, 모바일 샌드 애니웨어 설치 중이거나 설치를 하셨다면은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그냥 똑같이 send anywhere라고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용량 파일 전송을 클릭.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에서 밑에 이거 PC 다운로드,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여기 setup.exe가 설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열기. 그러면 이 컴퓨터에다 send anywhere를 깔 수가 있어요. 예. 설치. 이거는 send anywhere가 이미 있기 때문에 뜬 거고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확인하시고 그냥 설치 진행할게요. 하고 마침. 그러면 PC에도 send anywhere가 지금 깔린 상태죠. 이게 이제 PC send anywhere인데요. send anywhere 깔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겨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게 send anywhere의 전송 화면이에요. 핸드폰 하면은 제가 여기다가 띄워놔 볼게요. 핸드폰에 send anywhere를 열면은 아까 전에처럼 여기 최근 뭐 사진, 비디오, 오디오 떠요. 여기서 사진으로 가보면 최근에 내가 찍은 사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나, 둘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을 찍어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비디오도 저는 선택해 볼 거라 비디오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사진과 비디오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것도 저는 가져와야겠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하단에 보시면 몇 개 선택된 보일 거예요. 요 옆에 빨간색으로 보내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볼게요. 이건 지금 핸드폰 화면이에요. 보내기. 그러면 전송대기 중이라고 뜨면서 요 위쪽에 이렇게 번호가 떴을 거예요. 아마 저랑 다른 번호겠죠? 이 번호를 PC에 send anywhere의 요 받기 란에다가 치시면 돼요. 하고 확인. 그러면 제가 8개 이미지 파일하고 동영상 파일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 8개 파일이 보이고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 폴더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요 옆에 보시면 여기 폴더 모양 보이죠? 여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폴더로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문서에 내가 아까 만든 폴더인 수정 블로그였죠. 이번에 한 게 수정 블로그란 데에다가 받겠다. 폴더 선택을 해놓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 8개의 파일이 지금 설정한 도큐멘트의 수정 블로그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퍼센트 여기 보이죠? 저 퍼센트가 100%로 다 채워지면은 끝난 거예요. 자, 파일 전송이 완료되었으니까 제가 한번 다 닫고 수정 블로그에 와보면 아까 전에 제가 다운받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옮겨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뭐 이미지 아니어도 돼요.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일단 다른 뭐 한글이나 엑셀 파일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어쨌든
해당 아까 전에 우리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가지고 할게요. 이미지를 핸드폰으로 옮겨보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다운받으셨던 경로를 좀 열어보실까요? 저는 문서에 제 이름 블로그라는 폴더로 받아놨기 때문에 요 폴더를 잠깐 옆에다 좀 띄워 놓을게요. 그리고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만약에 한두 장 옮길 거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이 폴더에 있는 걸 다 옮기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이 폴더 자체를 끌어다 넣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사진 한두 장을 끌어다 넣는 경우는 샌드 애니어라는 폴더가 생겨서 그 안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폴더 자체를 끌어다 넣는 분은 그냥 핸드폰에 그 폴더가 그냥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저는 여기서 사진 몇 개만 선택해서 옮길 거거든요. 아까 전에 다운받은 사진이 여기 있는 올리브 사진서부터 저는 여기 있는 다이어리 사진까지를 필요로 해요. 그럼 얘네들을 선택해서 여기 파일이나 폴더를 끌어다 놓으세요. 여기다 끌어다 놔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PC에 이번에는 번호가 생겼죠. 이거를 핸드폰에서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가져오시거나 이 QR을 찍어서 링크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샌드 애니어 화면이잖아요. 여기 보내기 말고 이번엔 받기를 눌러서 여기 있는 요 주소, 요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어서 얘를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돼요. 번호 적을게요. 하고 받기를 누르면 이번엔 PC에 있는 사진들이 핸드폰으로 옮겨지는 걸,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했다면 제가 일단 창을 좀 닫고요. 갤러리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갤러리에 샌드 애니어라는 폴더가 있고 아마 그 안에 얘네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미지들이 들어간 거 확인되시네요.